오늘은 20에서 30대 직장인에게 특히 위험한 조용한 고혈압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아직 젊은데 고혈압은 40에서 50대부터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20에서 30대에서도 혈압이 140, 90을 넘는 사람이 적지 않고 무엇보다 스파이크처럼 순간적으로 확 치솟는 혈압이 문제입니다. 카페인, 야근, 라면, 배달 음식,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 조합이 젊은 직장인의 혈관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어요. 당장은 멀쩡해 보여도 5년, 10년 쌓이면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 2030에게 고혈압이 왜 조용히 다가오는지 2. 카페인 약은 라면이 만드는 혈압 스파이크 메커니즘 3. 출퇴근, 점심, 야식 상황별로 바로 쓸 수 있는 실천법 까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참고로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고 약 조절이나 진단은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 사푼 신호가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거나 가슴이 콕콕 찌를 것 같아야 병원에 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혈압 150에서 160이어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었죠. 2030 직장인은 특히 건강검진을 건너뛰거나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와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겠지 하고 넘기고 커피 제너지 음료로 버티는 습관이 있어 혈압이 오르내려도 눈치 못 채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용한 고혈압이 5년, 10년 쌓이면 혈관 안쪽 벽이 조금씩 손상되고 그게 나중에 갑작스러운 뇌졸중, 심근경색, 만성 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2030 직장인의 필수템, 커피와 에너지 음료. 카페인은 혈관을 살짝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어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진한 아메리카노를 빠르게 마시거나 밤샘 직전에 에너지 음료를 연달아 마시면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 혈압이 더 튀어 오를 수 있어요.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거나 괜히 불안하고 예민해지는 느낌. 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카페인 혈압 스파이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나는 커피 마셔도 아무 느낌 없는데 라고 해도 혈압은 조용히 올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느낌이 없다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야근과 밤샘은 혈압의 두 가지로 치명적입니다. 1. 수면 부족. 잠을 충분히 자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졌다가 낮에 다시 올라오는 리듬이 생기는데 밤샘이 반복되면 이 리듬이 깨지고 하루 종일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기 쉽습니다. 2. 스트레스 호르몬 폭증. 마감, 상사 눈치, 채팅창 알림.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더 세게 뛰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근하는 날은 평소보다 혈압이 10에서 15 정도 더 높게 유지되고 다음 날까지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으니까 버티지가 아니라 젊어서 더 조용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야근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라면, 치킨, 떡볶이 같은 야식이죠.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나트륨, 소금, 이 엄청 많다는 것. 나트륨이 많으면 몸 안에 물이 더 많이 붙잡혀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특히 라면 국물까지 다 마시거나 치킨에 소금 향념을 듬뿍 찍어 먹고 밤늦게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다면 혈압이 평소보다 더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기 쉽지만 이 습관이 5년 쌓이면 혈압, 체중, 혈당이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혈압 스파이크가 어느 정도면 위험 신호일까요? 대략적으로 평소엔 120여든 근처인데 카페인 약은 야식 후에 140, 90 이상으로 자주 올라간다면 조용한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 3회 이상 야근 플러스 야식,
하루 3잔 이상 카페인 음료. 주 1회도 제대로 못 쉬는 패턴이라면 혈압 스파이크가 제외적인 일이 아니라 질상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집이나 회사에서 자동 혈압계로. 아침 기상 후. 점심 전. 저녁 퇴근 후. 이렇게 며칠만 재보셔도 본인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완전히 끊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대신 혈압을 덜 자극하는 방법으로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1. 하루 총 카페인 양 줄이기. 진한 아메리카노 3잔 딜 기잔으로. 에너지 음료는 특별한 날만로 제한. 2. 공복 카페인 피하기. 아침에 물 1컵 플러스 가벼운 간식 후에 커피를 마시면 혈압 스파이크가 덜합니다. 3. 오후 4시 이후 카페인 줄이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그 자체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후 늦게는 디카페인이나 허브티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카페인 줄이기만 해도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불안감이 줄었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야근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야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1. 야근 전 미리 가벼운 식사. 저녁을 거르고 밤 10에서 11시에 라면 치킨으로 몰아먹는 패턴이 가장 안 좋습니다. 6에서 7시쯤 밥우국 채소가 있는 가벼운 한 끼를 먼저 먹어주세요. 2. 야근 중 카페인 대신 물 무가당 차. 커피 리필 대신 따뜻한 보리차, 물을 책상 옆에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혈압에도 집중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3. 야근 후 30분 디지털 디톡스. 집에 와서도 스마트폰 노트북을 붙잡고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잘 안 떨어집니다. 샤워 플러스 가벼운 스트레칭 플러스 조용한 음악 30분만으로도 혈압 안정에 도움이 돼요. 라면, 야식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면 대부분 3일을 못 갑니다. 대신 이렇게만 바꿔도 혈압엔 큰 도움이 됩니다. 1. 라면 국물은 절반만 또는 건더기만. 국물에 나트륨이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국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2. 치킨은 간장 양념 소스 적게 플러스 샐러드 곁들이기. 소스를 듬뿍 찍어 먹는 습관만 줄여도 나트륨이 꽤 줄어듭니다. 3. 야식은 최대한 저녁 9시 이전. 밤 11에서 12시 이후 야식은 소화도 잘 안 되고 혈압 혈당 체중에 모두 부담이 됩니다. 4. 주일 기회로 횟수 제한하기. 야식을 매일 주일 지회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 체중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카페인 약은 야식 조절과 함께 꼭 붙여야 할 게 운동과 수면입니다. 1. 주 3에서 5회 30분 빠르게 걷기. 한강변, 동네 공원, 아파트 단지 산책길을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몇 달 후 혈압이 5에서 10 정도 내려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2. 수면 7시간 이상 확보. 매일 자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혈압도 함께 들쑥날쑥해집니다. 평일 4시간, 주말 몰아자기 패턴은 피하는 게 좋아요. 운동과 수면은 혈압 스파이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혈압의 기본 설정값을 조금씩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쓰더라도 생활 습관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보셨으면 합니다. 집이나 회사에서 잰 혈압이 여러 날 연속으로 140, 90 이상 나오는 경우, 두통,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 부모님이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경우, 젊다고 해서 혈압이 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2030은 카페인, 야근, 라면 야식, 수면 부족. 이 4가지가 겹치면서 조용한 고혈압이 되기 쉬운 세대예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 카페인 총량 시간대 조절. 2. 야근 방식 바꾸기. 3. 라면 야식 똑똑하게 줄이기. 4. 걷기 운동 플러스 수면 리듬 만들기. 이 4가지만 실천해도 1년 뒤 혈압과 컨디션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 조절이나 진단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본인 혈압 패턴을 한 번쯤 직접 체크해 보세요. 조용한 고혈압을 미리 발견하는 게
나중에 큰 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